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생동차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병행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시고 공부 시작하신 오선공 평가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 한 거고. 아니 합격 축하 박수부터 해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생동차라고는 하지만 실제 개월수는 18개월 공부를 했고요. 제가 진입하는 시기에 1차 접수가 아예 불가능을 해서 바로 동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는 금융회사에서 기획통계 업무를 했었고 약 9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나는 생동차를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건가요? 어떻게 들으면 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아예 애초부터 생동차의 목표를 잡고 그거에 대한 일정을 쫙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자마자 바로 2차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당시 시점에 2차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바로 작년 강의를 전부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를 김수환 평가사님 강의, 그리고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 그리고 법규는 김선희 강의로 해가지고 1회 독을 쫙 했고 또 그때가 1월? 2월? 2월달 2월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6월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때는 거의 학원도 이제 개강 안 하고 학원 자체에도 제가 진입을 안 해가지고 집 앞에서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는 그때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있다 보니까 독서실에 전념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애랑 보내는 시간도 일부 있어야 돼가지고 반나절 정도는 애랑 보내고 반나절 정도 공부하는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는 공부를 해왔다. 네. 전체적인 스케줄, 그 다음에 학원에서 좀 뭐 이런 거를 네. 좋게 들었다. 뭐 그런 게 네. 있으시면 좀 얘기. 일단 2월달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가 개강하는 시점 아마 8월달이었을 거예요. 8월달에 1차 전 시험이 끝나고서 진입된 시기였죠. 그때는 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큰 틀을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주위에 평가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좀 계획을 계속 잡아가는 단계가 많이 있었고요. 스케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 8월까지는 혼자 공부를 했고요. 혼자 공부하면서 답안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성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8월 전까지도 이론 법규를 혼자 그냥 써보고 기출문제 구해가지고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고 8월달 개강하면서 이제 하우패스 독서실로 와가지고 실제 실강을 전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실강을 전부 다 따라가고 강의는 이제 김상 평가사님, 김상 평가사님 스터디, 이론 최명근 평가사님, 법규는 공대호 변호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었고요. 실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강의가 시작되면 사실 그거 복습하기도 약간 벅찹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이라는 걸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또 다른 전략으로 이제 1차를 집중적으로 단기로 끝내지 말자라고 전략을 짰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1차를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회계 경제만 그래도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강의를 들었고요. 한 12월까지는 회계경제 강의를 듣다가 1월 달부터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이제 민법, 공법 강의를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도 1차 공부 시간 6시간 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듣고 그러면서 이제 회계경제 계속 문제를 풀어갔고요. 그러다가 3월 달 정도쯤에 이제는 이제 1차를 좀 더 전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2차 강의, 기본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기본 강의 시간 외에는 1차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도 되게 1차 딱 모의고사 처음 봤을 때 겨우 60점 넘어가지고 이게 될까 말까라는 약간 불안함이 좀 있어가지고 1차를 계속 늘리다가 마지막 직전 딱 일주일만 1차에 전념했었고 그 외에는 2차를 계속 병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1차 끝나고 나서 딱 3달 남잖아요. 2차 시험 때까지. 네. 그때 좀 특별하게 했던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또 독특하게 암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실제 암기력이 되게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와도 이론 법규는 다 기억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론 법규는 실제 그 다음 스터디에서도 등수가 좀 좋은 편이었는데 의외로 실무가 갑자기 점수가 너무 안 나가지고 처음으로 꽈락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처음 스터디 때. 그때 처음으로? 네, 처음. 이제까지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랬어가지고 김삼평가님 찾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김삼평가사님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한 달, 2달 계속 실무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믿고
뭐 초반에는 한 달 정도는 하루에 500점, 600점씩 썼던 것 같고요. 아, 실무를? 실무 입업 다. 합쳐서. 그다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 그 이후에는 300점씩 계속 쓰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 시험 보기 직전 한 일주일 전까지 300점 계속 썼습니다. 매일. 그럼 혹시 그 시험장에서의 전략 같은 게 좀 네. 있었는지 올해 실무가 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었잖아요. 네. 이론 법규 같은 거는 뭐 너무 네네. 했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좀 점수를 더 잘 받았을 수 있었던 전략 같은 거? 일단 저는 스터디에서 이 문제 순서를 항상 정해놓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제가 순서를 정하는 그 연습을 항상 했었고요. 실제 올해 시험장에서 2번을 딱 그 검수하는 시점에서 2번을 보자마자 이건 마지막이다라는 감이 바로 왔었어요. 그래서 2번을 바로 넘기고 1번, 4번은 바로 이제 숫자로 풀 수 있는 거니까 1번, 4번, 3번, 2번은 익스순으로 풀었고요. 아무래도 그 실제 수험생들이 그런 연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에서 꼭 내가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풀 거야 또는 뭐 1번, 4번, 3번, 2번 풀 거야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는 익숙하고 어떤 문제는 못 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자기 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시험장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네.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뭐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과목 전체를 다 암기로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 또는 뭐 3주가 남은 시점에 암기를 시작하는 게 맞지 그 전부터 계속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암기의 휘발성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시 까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서 그걸 또 글쓰기로 계속 연습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또 논술력으로 실력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이게 암기를 3주 남기고 한 달 남기고 하라는 게 무조건 다 제쳐도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고 네네,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그렇게 외워가라는 말이지. 그렇게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또 빨리 붙으셨을 수 있던 것 같았고 네.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후배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잘해.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